이번 시간은 식물 영양소 가운데 은행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은행나무 특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은행나무는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릴 정도로 아주 오래된 나무종으로 수명이 1000년을 넘는 것도 있으며 높이는 37m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잎은 부채꼴로 중간 부위가 갈라져 있으며 열매는 독이 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단단하고 튼튼한 나무로 도시의 거리에 가로수로 많이 심겨 있으며 잎은 가을에 화려한 색상의 단풍이 듭니다. 비록 한방의학에서는 수천 년 동안 은행잎과 씨앗을 모두 사용해 왔지만 현대의학에서는 은행 녹색 잎을 말려 표준화된 추출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표준화된 추출물은 고농도로 순환기 계통의 건강 문제와 기억력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1. 은행나무에는 40개 이상의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식물성 항산화제로 알려진 플라보노이드와 테르페노이드만이 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험실과 동물 연구에서 플라보노이드가 신경, 심장 근육, 혈관, 망막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테르페노이드는 징코라이드와 같이 혈관을 확장해 혈액이 덜 끈적하게 해주고 혈소판의 점착성을 감소시킴으로써 혈류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이유로 은행나무는 미국과 유럽에서 가장 잘 판매되는 허브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징코라이드는 은행잎에 존재하는 테르페닉 아세톤으로 항산화 작용 및 항염증에 효력이 있으며 혈액 응고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2. 모든 연구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나무는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한 치매와 걸음을 걸으면 다리가 아프고 저리며 쉬면 낫는 상태가 반복되는 병인 간헐성 파행증 등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노인들의 기억력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 이 밖에도 은행나무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기기 시작하는 심장질환이나 암, 그리고 알츠하이머병 같은 질환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 입자를 제거하고 DNA와 세포 손상을 방지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은행나무의 약용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험실과 동물, 그리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은행나무는 다음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에 관한 내용입니다. 1. 은행은 뇌의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치매를 치료하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알츠하이머병의 경우에는 신경세포를 보호해주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여러 연구에서는 은행나무가 알츠하이머병이나 혈관성 치매에 대해서 기억력과 인지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일부 연구에서는 은행나무가 치매 증상을 지연시키는 약물만큼이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은행나무가 알츠하이머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1. 사고력, 학습, 인지 기능 개선. 2. 간단한 일상적인 활동이 가능. 3. 사회적 행동 개선. 4. 우울증을 덜 느낍니다. 두 번째, 간헐성 파행증과 은행나무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1. 간헐은 이따금 한 번씩 되풀이된다는 뜻이고 파행은 절뚝거린다는 뜻으로 운동에 의해 악화하고 운동 및 보행을 중단하고 쉬면은 호전되는 근육의 통증을 말합니다. 간혈성 파행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걷는데 극단적인 고통을 느낍니다. 이러한 질병에 대해서 은행은
혈류의 흐름을 개선시켜주기 때문에 다리의 혈류 흐름이 저해로 인해 생기는 간혈성 파행증이나 통증 환자에 대해서 연구되어 왔습니다. 2. 8개의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간헐성 파행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은행나무를 복용하면은 위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약 34m 더 걷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사실 은행은 걷는데 통증이 있는 사람들이 복용하는 경우에는 약물만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은행을 복용하여 걷는 문제를 개선하기보다는 일반적인 걷기 운동이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걱정과 은행나무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한 개의 예비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불안과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EGB 761이라는 은행잎 추출물을 복용한 결과에서는 위약을 투여받아 복용한 사람들에 비해서 불안 증상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녹내장과 은행나무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하나의 소규모 연구에서는 녹내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은행나무 추출물을 매일 120mg씩 8주 동안 복용시킨 결과 시력이 개선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다섯 번째, 시력 감퇴와 은행나무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은행나무에 포함된 항산화제인 플라보노이드는 안구의 가장 안쪽을 덮고 있는 투명한 신경조직인 망막 문제를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망막의 중심에 있는 황반의 변성이 오는 퇴행성 눈 질환인 황반 변성과 시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섯 번째, 기억력과 사고력에 관한 은행나무의 효능 연구 내용입니다. 1. 은행은 뇌와 관련된 허브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2. 일부 연구에서는 치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억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은행나무가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의 기억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일부 연구에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연구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3. 여러 연구는 은행나무가 건강한 젊은 사람과 중년들에게 기억력과 사고력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밝혔습니다. 4. 예비 연구지만 하루에 240mg의 은행나무 추출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치료에 유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레이노 현상과 은행나무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레이노 현상은 추위나 스트레스에 의해서 손가락이나 발가락, 그리고 코, 귀 등의 말초혈관이 수축을 일으키거나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의 잘 설계된 연구에서는 레이노 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10주간 은행나무를 복용시킨 결과 위약을 복용한 사람보다도 증상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1일 복용량 가이드입니다. 소아의 경우 은행나무 추출물은 어린이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성인의 경우 기억력 문제와 알츠하이머병의 경우 복용량입니다. 많은 연구에서는 표준화된 성분인 플라보노이드가 24에서 32%, 테르페노이드가 6에서 12% 함유한 은행나무 추출물을 1일 120에서 240mg을 나누어 복용시켰습니다. 간헐성 파행증의 경우 복용량입니다. 연구에서는 하루에 120에서 240mg을 사용하였으며 은행나무 추출물을 복용 후 효과를 보기까지는 최소 4에서 6주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나무 복용 시 주의사항들입니다. 1. 허브는 과거부터 인체를 강화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허브는 활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허브나 보충제, 약물 등과 상호작용하여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허브를 복용 전에 건강관리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2. 은행나무 추출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일부 사람들에게서 속쓰림, 두통, 피부 발진, 현기증 같은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3. 은행나무 추출물을 복용한 경우에는 장에서 출혈이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나무 추출물 때문인지 아니면 은행나무 추출물과 혈액희석제를 같이 복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혈액희석제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은행나무 추출물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4. 만약에 수술이나 치과 진료 예약이 있는 경우에는 출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1에서 2주 전에 은행나무 추출물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5. 은행나무 추출물은 발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간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6. 임신이나 모유 수유하는 여성도 은행나무 추출물을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7. 당뇨병을 가진 사람은 은행나무 추출물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8. 은행나무 열매와 씨앗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은 은행나무와 약물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은행나무 추출물은 처방이나 비처방 약물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약물 중 하나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먼저 의사와 상담하지 않고 은행나무 추출물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은행나무와 사이클로스포린 약물과 상호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이클로스포린은 면역체계를 억제하여 장기 이식 시 거부 반응을 방지하기 위해서 복용합니다. 은행나무 추출물은 사이클로스포린으로 치료받고 있는 동안에는 세포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당뇨병 치료 약물과 은행나무 연구 내용입니다. 은행나무 추출물은 인슐린 수치와 혈당 수치를 올리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이 있는 경우 담당 의사와 상의 없이 은행나무 추출물을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은행나무와 항혈소판제 및 항응고 약물과 상호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은행나무는 혈액희석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액희석제 약물과 같이 복용하는 경우는 출혈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혈액희석제 약물을 복용하거나 출혈이 멈추는데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나무 추출물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해야만 합니다. 다음은 혈액희석제 약물들입니다. 1. 클로피도그렐이 있습니다. 클로피도그렐은 관상동맥 질환, 말초혈관 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의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데 사용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심근경색과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도 이용됩니다. 상품으로는 플라빅스가 있습니다. 2. 비타민 K는 지혈시키기 위한 응고인자의 형성에 관여합니다. 와파린은 이러한 비타민 K의 작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품으로는 쿠마딘이 있습니다. 3. 아스피린이 있습니다. 아스피린은 프로트롬빈 생성 억제를 통한 혈소판 제거 반응을 하기 때문에 항응고 작용을 하여 혈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급성 심장마비 또는 혈전용에도 사용합니다. 네 번째, 이부프로펜 약물과 은행나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은행나무 추출물과 마찬가지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약물인 이부프로펜도 출혈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실례로 은행나무 추출물과 이부프로펜을 같이 복용하는 경우에는 뇌에 출혈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참고로 비부프로펜은 진통,
관절염 제거, 해열 등에 사용합니다. 특히 이들 증상이 염증을 동반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상품으로는 어드빌과 모트린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항우울제와 은행나무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고 불리는 항우울제와 은행나무 추출물을 같이 복용하면은 생명을 위협하는 세로토닌 증후군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나무 추출물은 페넬진 같은 모노아민 산화 효소 억제제로 알려진 항우울제 효과를 좋은 쪽이든지 나쁜 쪽이든지 강하게 합니다. 다음은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를 위한 항우울제 약물들입니다. 1. 약물로는 시탈로프람이 있으며 상품으로는 셀렉사가 있습니다. 2. 약물로는 S시탈로프람가 있으며 상품으로는 렉사프로가 있습니다. 3. 약물로는 플루옥세틴이 있으며 상품으로는 프로젝이 있습니다. 4. 약물로는 파록세틴이 있으며 상품으로는 팍실이 있습니다. 5. 약물로는 썰트랄린이 있으며 상품으로는 졸로프트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항경련제와 은행나무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은행나무 추출물 과다 복용은 항경련 약물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항경련제 약물들입니다. 1. 카르바마제핀이 있습니다. 카르바마제핀은 간질, 정신운동 발작, 간질 성격 및 간질에 수반하는 정신장애, 간질의 경련 발작과 3차 신경통, 그리고 조현병, 조울병 등의 흥분 상태에 사용됩니다. 제품으로는 테그레톨이 있습니다. 테그레톨은 간질 발작, 신경성 통증에 사용합니다. 2. 약물로는 발프로익산이 있으며 상품으로는 데파코트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알프라졸람 약물과 은행나무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은행나무 추출물은 불안장애의 치료 및 불안 증상의 단기 완화를 위해 복용하는 알프라졸람 약물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을 치료하기 위해서 복용하는 다른 약물들과도 상호작용합니다. 알프라졸람 약물의 상품으로는 자넥스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간에서 분해되는 약물과 은행나무와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많은 약물은 간에 의해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은행나무 추출물은 간을 통해서 처리되는 약물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나무 추출물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고혈압 약물과 은행나무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은행나무 추출물은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혈압 약물과 은행나무 추출물을 같이 복용하면은 혈압이 너무 낮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 추출물은 혈압과 심박 문제에 사용하는 니페디핀, 즉 칼슘 통로 차단제 사이에는 상호작용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열 번째, 티아지드계 이뇨제와 은행나무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티아지드계 이뇨제와 은행나무 추출물을 같이 복용한 경우에는 혈압을 높여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티아지드계 이뇨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 담당 의사에게 은행나무 추출물 복용 여부에 대해서 문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티아지드 이뇨제 약물과 상품입니다. 1. 약물로는 클로로티아지드가 있으며 제품으로는 우릴이 있습니다. 2. 약물로는 인다파마이드가 있으며 제품으로는 로졸이 있습니다. 3. 약물로는 메토로졸이 있으며 제품으로는 자록소린이 있습니다. 4. 약물로는 폴리티아지드가 있으며 제품으로는 레네세가 있습니다. 5. 약물로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은행나무에 대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